이강빈의 잡지사 1호로 두 번째 페이지 2025년에도 우리를 머나먼 우주로 데려가 주실 잡지사의 깐따삐아도 오너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도 잡지사의 가장 젊은 별이시거든요. 네. 저희가 그만큼 좀 오래된 곳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많이 좀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고 알겠습니다.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먼저님은 새해 특별하지 않더라도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뭐 일적으로는 이제 지금 또 계속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어서 이제 또 논문으로 잘 정리해서 이제 또 발표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네. 또 실현될진 모르겠는데 또 이제 2025년에는 한번 남반구 하늘을 보러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남쪽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헨리에타 레빗 그 천문학자가 연구했던 천체도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마젤란 은하거든요. 근데 그 마젤란 은하가 안타깝게도 북반구에서는 안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남반구에 가면 충분히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한번 꼭 가서 그 빛을 제 눈으로 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잡지사 목요일 게스트들이 자꾸 남반구로 가요. 그래요? 갈로아 작가도 네. 뭐 곤충잡으로 자꾸 뉴기니 섬 가고 뉴질랜드 간다 그러고. 네. 그런데 그쪽이 또 학문적 궁금증을 자극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구가 좀 독특한 게 도시화가 북쪽에 많이 돼 있고요. 그 남반구는 도시화가 좀 덜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뭐 광공해도 다 북쪽에 몰려 있고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도 다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남반구가 제일 순수한 지구를 만나기 좋은 그런 세계인 것 같습니다. 원형이 남아있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응원하고요. 자, 잡다한 우주사전 새해 첫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천문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한 별에 대해서 우리 먼지님이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별이길래 주목을 받을까요? 어떤 별이죠? 아마 SF를 좀 좋아하시거나 천문학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꽤 들어봤을 이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트라피스트 1이라고 하는 한 40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진 항성계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심에는 사실 태양보다 훨씬 작은 뭐 태양 질량의 한 9%, 10%밖에 안 되는 외소한 별이 살고 있고요. 그 별 주변에 이제 외계 행성들이 쭈르륵 발견이 됐거든요. 이제 물론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되게 효율적으로 외계 행성들을 잘 발견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별 하나 주변에서 뭐 하나, 둘, 많아야 3개 정도? 이 정도만 발견을 합니다. 행성이요? 네. 예. 근데 트라피스트 1 이 별 주변에서는 한꺼번에 행성이 7개가 발견됐어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데. 네, 우리도 이제 명왕성 빼면 8개 남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꽤 개수도 비슷하고 또 심지어 이 행성계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중심 별 주변에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아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적정 거리에 들어오는 행성이 7개 중에서 3개나 있습니다. 7개 중에 3개는 뭐 태양계로 치면 약간 지구 포지션이다. 네. 그래서 우리 사실 태양계에서도 좀 너그럽게 기준을 잡으면 태양으로부터 거리만 따졌을 때 적당한 거리 안에 들어오는 행성은 크게 금성, 지구, 화성 정도예요. 좀 디테일한 요소가 달라지면서 이제 금성과 화성은 지구와 다른 길을 걷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태양계랑 기본적인 스펙 중심에 별이 있고 주변에 적당한 거리에 3개 정도의 행성이 들어와 있고 이런 특징이 비슷하다 보니까 뭔가 제2의 태양계? 이런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솔깃하네. 네. 그러면 그 지구, 뭐 화성, 아니죠. 금성, 지구, 화성과 비슷한 그 최소한 3개 정도에서는 외계 생명체 징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천문학자들이 이 트라피스트 1 주변에서 돌고 있는 행성에서 뭐 대기도 관측하고 또 대기가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지구 생명체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수증기나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생명 활동의 지표가 될 만한 성분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최근 들어서 열심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그 새해 이제 떡국을 먹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구에서는 1년의 길이가 365일입니다. 그래서 365일에 한 번 정도 떡국을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트라피스트 1 행성계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이게 중심 별이 되게 왜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별 자체가 너무 어둡고 미지근하다 보니까 별 곁에서 충분히 따스한 별빛을 받으려면 네. 행성들이 도는 궤도는 더 작아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사이즈로 보면 태양계 행성들이 돌고 있는 스케일에 비해서 예. 트라피스트 1 행성들이 돌고 있는 스케일은 훨씬 작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 태양계에서 수성이 그리고 있는 궤도 안에 거의 들어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돌고 있고 네. 그래서 궤도가 작다 보니까 이 행성들은 중심별 곁에서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네. 엄청 짧습니다. 얼마나 짧나요? 뭐 일주일, 열흘 정도밖에 진짜 안 돼요. 차이 많이 나네. 네, 그래서 이 행성에서는 1년의 길이가 10일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뭐 열흘에 한 번씩은 떡국을 떡국 먹는 먹어야 거죠. 된다. 네, 굉장히 배가 부른 행성일 겁니다. 방앗간을 해야겠네. 그러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야, 네. 그렇군요. 그럼 그 트라피스트 1의 행성들은 뭐 붙여진 이름 같은 게 있나요? 네, 우리가 외계행성들 발견해서 이름을 지을 때 네. 이제 크게 그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심 별을 알파벳 A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별 곁에서 돌고 있는 행성들을 순서대로 네. B, C, D, E 이렇게 쭉 붙여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 첫 번째 규칙은 네. 먼저 발견되는 행성이 알파벳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오히려 바깥 궤도에 돌고 있는 애가 더 앞에 있는 알파벳으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헷갈린다, 그러면. 그런 네. 케이스는 이제 먼저 발견된 거고요. 네. 동시에 여러 개가 발견되었을 때는 네. 안쪽 궤도 안쪽에 있는 것부터 또 알파벳 순위를 붙입니다. 그럼 트라피스트 1은 안쪽부터 순서대로 가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가장 안쪽에 있는 것부터 네. B, C, D, E, F, G, H 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어떤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발견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네이밍을 한다라고 하면 네. 태양을 A로 잡고 그다음에 수금치를 B, C, D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르면 지구는? 우리 지구는 뭐 솔라 D 행성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그런 거죠. 느낌이네요. 네. 예. 자, 그런데 작년에 말이죠. 그 트라피스트 1 행성계 안쪽에서 궤도를 도는, 그러니까 중심별이 아까 A라고 하셨고 네. 가장 안쪽인 B, C 행성에 대한 관측 결과가 발표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 행성이죠. 네. B 행성에서 과연 그 대기가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먼저 방법부터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이 예. 방법을 이해를 해야 왜 B가 먼저 결과가 발표되었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보통 천문학자들이 외계행성의 존재 여부를 찾을 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심에 별이 있고 그 별 주변에 행성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지구에서 봤을 때 행성이 별 앞으로 가리고 지나가는 시기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구에서 보면 별빛이 살짝 어두워져 보입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행성들은 주기적으로 돌기 때문에 별빛이 어두워져 보이는 현상도 주기적으로 벌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씩 살짝 어두워지는 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 주변에 뭔가 돌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활용하면 단순히 행성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대기권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행성에 얇게 대기권이 덮여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잘하면 대기권을 통과하지 않은 그냥 원래 그대로의 별빛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행성을 감싸고 있는 대기권 가장자리를 뚫고 날아오는 별빛을 보면 예. 그 대기권의 성분 때문에 일부 별빛이 흡수된 상태로 날아오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어떤 파장에서 빛이 갉아먹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파장을 좋아하는 성분들이 이 행성 대기권에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방법을 보통 써서 대기권을 찾다 보니까 네. 안쪽 행성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안쪽 행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궤도가 작겠죠. 그렇죠. 예. 궤도가 작다 보니까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주기가 더 짧아요. 그래서 별 앞을 금방금방 가리고 지나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궤도 바깥에 돌고 있는 아주 긴 궤도를 그리는 행성들은 예. 한 번 별을 가리고 나서 다시 한 바퀴 돌고 그 자리에 오기까지 좀 한참 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쪽 궤도를 그리면 네. 뭐 며칠을 기다리지 않아도 금방금방 여러 번 관측을 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많네요. 그렇죠. 예.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성부터 관측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 뭔가 이렇다 할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기권이 있다는 데이터가 대기권이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천문학자들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네네. 대기권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어쩌면 대기가 너무 얇아서 마치 금성이나 뭐 지구처럼 아주 얇게 높은 밀도로 쌓여있는 대기권이라서 그 대기권을 뚫고 날아오는 별빛을 보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대기권이 정말 얇게라도 있는 건지 아예 없는 건지를 또 구분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추가 분석을 합니다. 예. 사실 이거는 이번에 올라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처음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되게 색다른 방식인데 네. 아까 제가 별이 있고 행성이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대기권을 관측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행성이 반바퀴를 돌아서 별 뒤에 숨기 직전도 관측해 볼 수 있어요. 반바퀴를 돌아서 별 뒤에 숨기 직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건 행성이 별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렇죠. 예. 자신의 실루엣으로 별빛을 가릴 때 그러니까 별을 보고 있는 쪽을 앞통수라고 친다면 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건 어두운 밤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 행성의 뒤통수를 본 건데요. 맞습니다. 반바퀴를 돌아서 별에 싹 가려지기 직전 건너편 궤도에 가 있으면 예. 거기에서는 별빛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낮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앞통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낮을 관측하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행성의 온도, 행성에 반사된 별빛을 관측해서 행성의 낮의 온도를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대기권이 없다면 네. 뜨겁게 달궈진 낮 쪽 부분과 네. 차갑게 얼어있는 밤 쪽 부분의 열기가 골고루 섞이지 못합니다. 네, 그렇겠죠. 네, 순환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낮은 엄청 뜨거워지고 네. 밤은 엄청 차가워져요. 예. 그러니까 일교차가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지구처럼 적당한 대기권이 얇게라도 있다면 그 대기가 골고루 행성 전역에서 순환되면서 낮의 온도는 좀 덜 덥게 해주고 네. 밤의 온도는 좀 덜 춥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행성이 별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뒤에 가려지기 직전 별빛을 반사하는 행성의 낮의 온도를 재면 엄청 뜨겁다면 되게 없다. 좀 꽤 따뜻하다. 예. 너무 뜨겁진 않다라고 하면 얇게나마 대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당시 이제 그 트라피스트 1b 행성을 가지고 이 낮 빛을 관측하는 행성 관측을 해보니까 네. 안타깝게도 낮이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00도 가까이 뜨겁게 달궈져 있어서 예. 이거는 뭐 대기가 없다라고 없다.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타깝지만 트라피스트 행성계의 첫 번째 B는 B 탈락인 행성.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C부터 그 바깥에 있는 것도 다 해봤나요? 이제부터 사실 더 중요한 건데 네네. B는 비록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대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크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C가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B는 애초에 크게 기대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가까우니까요. 맞아요. 네, 중심별에서. 중심별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여긴 애초에 너무 더워서 생명체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살짝 더 멀리 있는 뭐 D, E, F 이 정도가 이제 그 적정 거리에 들어오는 행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 제임스 웹 관측으로 그 트라피스트 1E E. 네, 그러니까 예. B, C, D 이 네 번째 행성이죠. 네. 네 번째 행성을 관측을 했어요. 예. 대기가 있는지 없는지. 네,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 천문학계에서 이제 돌고 있는 소문이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이 트라피스트 1E의 관측 결과는 당분간은 발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면 예. 그 중심 별이 되게 왜소한 별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이 왜소한 별이라는 게 그 주변의 행성들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할 때 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이제 태양에 비해서 별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별의 내부와 표면이 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의 물질과 표면의 물질이 굉장히 수시로 뒤섞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별 자체가 사이즈는 작지만 네. 아주 복잡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기장을. 네. 그리고 별은 아무리 왜소하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트라피스트 1도 표면의 온도가 한 2,500도는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그 별 표면에 달궈진 원자들이 다
그 쪼개진 네.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합니다. 플라즈마는 어쨌든 전기를 띠게 되는데 네.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마치 우리가 그 자석 주변에 철가루 뿌렸을 때 이렇게 선이 생기는 것처럼 네. 그 자기장의 선을 따라서 이제 플라즈마들이 막 우주 공간 바깥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주 공간 바깥으로? 네, 별을 떠나서 예. 별 표면 바깥 우주 공간으로 이제 막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눈에도 보이나요? 네, 그럼요. 예. 우리 태양도 사실 그런 작용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불꽃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잘 영상들 보시면 네. 그 태양 관측한 것들 보면 네. 그 태양 폭발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뿡뿡 뿜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태양 표면에서 고리를 그리면서 이렇게 길게 솟아오다가 고리가 딱 끊길 때 빵 하고 분출돼요. 네네. 그게 그 태양 표면에서도 자기장이 말발굽 형태로 형성이 돼서 네. 그 자기장 다발을 따라서 물질이 흘러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왜소한 별들, 트라피스트 1처럼 왜소한 별들은 네. 너무나 자기장이 복잡하다 보니까 수시로 사방으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이 온도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주변에 적당한 온도를 누리려면 일단 행성이 꽤 가까이 있어야 해요. 꽤 가까이 있어야 네, 된다. 거리만 보면 가까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예. 근데 이 태양 중심에 살고 있는 별의 난폭한 활동까지 고려하면 행성이 너무 별에 가깝다 보니까 행성이 여드름 하나만 짜도 네. 금방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 그냥 얻어맞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왜소한 별 주변에서는 네. 생명체가 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게 천문학계에 도는 소문이 그건가요? 그래서 사실 예.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예. 저도 약간 그 곽재식 박사님을 좀 닮아가는 것 같네요. 다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네. 예, 이런 플로우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네. 문제가 네. 이 트라피스트 1은 너무나 수시로 이 플레어가 터지고 있는 그 태양에서 터지는 이런 폭발을 플레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플레어가 수시로 터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트라피스트 1 2를 관측할 때 네. 그 시기에 플레어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 행성의 표면에 반사된 별빛과 네. 별 자체가 폭발하면서 밝아진 섬광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BC 행성처럼 그 정도 가깝지 않고 한 이 정도 돼도 영향을 받는구나. 네. 그래서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제임스 웹이 그 대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네. 지구에서 봤을 때 별 건너편으로 행성이 싹 가려지기 직전에 행성 표면에 반사된 그 태양빛을 그 별의 빛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노리고 있는 그 타이밍이 네. 애초에 별과 행성이 거의 겹쳐 보일 때일 수밖에 없을 네, 거예요. 네. 근데 하필이면 딱 그 타이밍에 별이 뭔가를 터트린 거죠. 그래서 그 밝은 플레어의 섬광이 행성에 반사된 별빛을 덮어버린 바람에 이 데이터는 아마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그 주기가 올 관측 때까지? 프로포자를 또 내서 사실 예. 제임스 웹은 뭐 당연히 트라피스트 1만 보는 그 망원경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은하도 봐야 되고 태양계의 천체도 봐야 되고 수많은 별도 봐야 되고 네. 그 일정들을 다 맞춰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피스트 1 다음 주기가 바로 온다 하더라도 계획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계획을 내서 통과가 돼야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아쉽네. 네. 궁금한 게 별의 플레어가 행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행성에 있는 대기 자체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예.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그 만약에 별이 토해낸 그 플레어, 우리 태양의 경우에는 태양풍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에너지의 바람이 행성을 휩쓸고 지나가면 네. 행성을 덮고 있는 표면의 대기부터 빠르게 불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입자들이 네. 그대로 대기권에 날아오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입자들이 대기 분자를 때려요. 네. 그러면 대기 분자가 쪼개지겠죠. 네. 그러면 더 가벼워지고 그럼 금방 그 행성의 중력을 벗어나서 외곽부터 이제 날아가는 거죠. 예. 약간 그 민들레시아 후 불어서 바깥부터 그런 날아가는 느낌이다. 뭐 그런 예.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실제로 우리 화성도 네. 지구와 달리 자기만의 강력한 자기장을 두르고 있지 않아서 과거에는 물과 대기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전성기를 오래 지키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지구 같은 경우는 그 자기장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예. 행성이 그 주변에 별이 있다면 별이 토해내는 그 강력한 자외선, 항성풍 에너지로부터 행성 표면을 지켜주는 일종의 선크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네. 네. 그럼 화성은 그렇고
목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아,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게 네. 목성 같은 가스 행성들도 당연히 중심별에 바짝 붙게 되면 덩치가 크지만 그 외곽은 행성 중심으로부터 또 거리가 머니까 아슬아슬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도 금방 또 다 불려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커다란 목성 같은 가스 행성들이 네. 사이즈가 조금씩 줄어서 좀 더 밀도가 높은 네. 작은 크기의 뭐 가스 행성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이슈가 있어요. 어떤? 우리 태양계는 되게 깔끔하게 태양 주변의 안쪽에는 수, 금, 지화 조그만한 돌멩이들밖에 없고요. 태양계 외곽에 가야 목, 토, 천, 해 가스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해가 되게 잘 돼요. 왜냐면 외곽에 가스 행성들이 있으니까 태양풍의 피해를 덜 받았을 거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형체를 잘 유지하고 있다. 아, 반면에 안쪽에 있는 암석, 금속 행성들은 태양풍이 불어와도 뭐 금방 날아가진 않으니까 꿋꿋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네. 지금까지 외계 행성들을 발견한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 예. 태양계 바깥에는 그 목성같이 커다란 행성들이 중심 별에 바짝 붙어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뜨거운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거든요. 아, 저번에 한번 소개해 네, 주셨죠? 맞습니다. 네. 핫 주피터 행성이라고 네. 부르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 덩치 큰 가스 행성들이 네. 중심 별빛을 분명 받고 있을 텐데 네. 금방 날아가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건 아직도 잘 설명되지 않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설 중에 하나는 네. 원래는 걔네들도 그 중심 별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거기에도 행성들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 행성들끼리 서로 근처를 지나가면서 중력적인 간섭을 일으키고 행성들의 궤도가 조금씩 변형되면서 바깥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좀 이주를 했을 가능성 아, 예.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또는 이 행성의 대기가 단순히 목성같이 그런 가벼운 기체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뭔가 생각보다는 높은 밀도의 뭐 수소나 헬륨 같은 그런 성분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시 트라피스트 1 행성계로 돌아가서 뭐 어떤 또 유의미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라피스트 1, 2는 다행히도 중심 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적당한 있죠.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네. 온도만 보면 표면에 액체 물이 있는 바다를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생명체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생명체가 있으려면 적어도 아마 대기는 있어야 될 거예요. 대기 없이 아마 생명체가 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가 정말 생명의 보고일지 아닐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트라피스트 1, 2에서도 네. 대기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아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네, 맞습니다. 일단 홀드라 그랬고. 그래서 예. 실제 관측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당장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 트라피스트 1의 환경과 관련해서 조금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론적인 연구가 최근에 하나 발표가 된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트라피스트 1, 2 같은 암석 행성들은 형성 초반에 당연히 우리 지구처럼 조그만한 소행성들이 막 떨어지고 반죽이 돼서 만들어졌을 테니까 초반에는 표면이 다 녹아있는 그런 마그마 행성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질학적인 마그마의 존재 그리고 행성의 대기가 초반에 어떤 성분이었을지 뭐 예를 들면 처음부터 지구와 유사한 기후였을지 아니면 좀 더 높은 밀도의 태양풍이 불어도 좀 안 날려가는 그런 높은 밀도의 수소 대기였을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정을 두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했을 때 지금 현재랑 가장 부합하는 걸 찾는 건가요? 아, 테스트를 해서 네. 이제 가능성을 좀 더 점쳐보는 거죠. 아, 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이 행성이 어떤 모습으로 출발했을지에 대한 여러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이 가능성을 한번 실험해 보고 여러 가능성들 중에서 대기가 남아있을 확률, 남아있지 못할 확률 이런 거를 관측은 지금은 우리가 분석을 못하지만 네. 한번 그 이론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경우를 좀 소개해 네. 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네. 초반 그 처음부터 행성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 지구와 조금 유사한 그런 뭐 산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대기가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중심에서 이제 중심 별이 플레어를 막 계속 터트려 가면서 네. 당연히 외곽에 있는 성분부터 다 날아가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되게 높은 밀도의 대기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다만 네. 이 경우에는 네. 그 이제
마그마가 굳으면서 또 대기 중에 여러 성분을 흡수를 하고 또 상층 대기에서 여러 성분이 날아가면서 네. 결국에 주 성분이 이제 산소가 남게 됐거든요. 산소가요? 네. 예. 근데 산소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마냥 그렇진 않습니다. 산소가 농도가 너무 높으면 네. 오히려 그 생명체가 살기에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지구 생명체가 살기에는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높아서. 네. 예. 물론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대기는 존재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모델로 네. 이번엔 좀 더 높은 밀도의 지구와는 달리 네. 뭐 수소 같은 대기로 채워진 가능성도 생각해 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랬을 때 당연히 높은 밀도다 보니까 충분히 많은 그 대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지질학적인 활동과 항성풍에 의한 활동이 함께 뒤섞이면서 이 경우엔 오히려 더 생명체가 살기에 좀 적합한 대기를 갖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네. 지구와 대기가 비슷하지 않은 경우가 네. 생명체 가능성이 더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름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행성의 첫 초창기 모습 예. 그 안에서 인간의 상상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 안에서는 네. 어떤 경우더라도 트라피스트 1E는 대기가 충분히 존재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시간을 얻어서 관측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트라피스트 1B 가장 가까이 있는 애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좀 돌렸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 트라피스트 1B는 뭐 관측에서도 우리가 대기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렇죠. 예. 이 시뮬레이션 이번 논문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뭐 대기가 처음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네. 너무나 그 별에 플레어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거의 모든 대기가 다 날아가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그 제임스 웨버로 관측했을 때 대기가 안 나타났던 건 뭐 맞는 관측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뭐 하나의 별 주변에 한꺼번에 7개의 행성이 발견된 점, 그리고 이 중에 4개, 그 4개가 그러면 DEFG. 네, 맞습니다. DEFG 행성 요 4개가 뭐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를 중심별로부터 유지하고 있는 뭐 생명 거주 가능 구역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피스트 1이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건데, 그럼 이제 마치면서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지. 네.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트라피스트 2도 관측을 했지만 이제 그거 말고 트라피스트 뭐 F나 G 같은 다른 후보 행성들도 여러 관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타깝게도 2를 관측할 때는 플레어가 같이 폭발하는 바람에 당장은 데이터를 쓰기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아마 동시에 관측했던 다른 행성에 대한 결과는 또 조만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임스 웹은 적외선 필터로 관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좀 그 좁은 영역의 적외선에서만 관측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좀 더 넓은 다양한 파장에서 적외선 관측을 쭉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성분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도 가능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트라피스트 B 같은 경우에 겨우 2번 관측한 거예요. 트라피스트 B.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모습을 딱 2번 관측해서 그 2번의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도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천문학자들은 한 10대 번 더 관측하면 표본이 데이터가 더 쌓일 테니까 좀 더 높은 유의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의 결과를 보면 뭐 그럴 확률은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나름 또 큰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외계행성이 있다 없다라는 존재만 이야기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외계행성에 가볼 수는 없지만 외계행성의 하늘, 대기권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뭐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뭐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를 쌓아두고 여긴 생명체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천문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트라피스트 1 행성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